자, 포토샵을 일단 열어주세요. 일단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최근에 내가 작업한 파일들이 보이고요. 옆에는 새로 만들기, 열기라고 보이는데 일단 잠시 새로 만들기 눌러볼까요? 그리고 사이즈는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폭을 800 픽셀, 높이를 600으로 해서 해상도 72, RGB 컬러 이대로 일단 제작 한 번만 눌러 놓을게요. 자, 일단 구성 요소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포토샵은 제일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와 같은 그런 각각의 명령 부분, 명령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선택 윤곽 도구라든지 각각 이런 도구들 보이죠? 이걸 바로 툴박스,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일자로도 놓을 수 있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두 줄로 보이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한 줄로 보든 두 줄로 보든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동 툴이다 라고 했을 때 이동 툴을 클릭해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메뉴가 바뀌는 거 혹시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옵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툴박스의 툴을 골랐을 때 이 툴에 대해서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옵션 바라고 합니다. 누르는 메뉴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도큐먼트, 즉 작업 창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파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브 형식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는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어 패널, 조정 패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패널 중에서 제일 많이 쓸 게 이 레이어 패널일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잠시 이 툴박스에서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 선택 도구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꾹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은 툴박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표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메뉴만이 아니라 눌렀을 때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툴에 대한 설명은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서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레이어라는 패널을 끌어다가 삭제를 해버렸다든지 뭔가 처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작업을 할 때 내가 실수로 창을 변형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랬을 때는 창에 보시면 작업 영역에 필수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기본 설정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실수로 했을 때 창을 막 건드려 버렸을 때 창에서 작업 영역 필수 재설정을 누르면 원래 기본 세팅 창대로 다시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메뉴들 중에 창에 떠있지 않은 메뉴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창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열려있는 메뉴들이고요. 내가 만약 추가로 메뉴를 누르고 싶을 땐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 메뉴를 열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페이지를 좀 볼까요? 포토샵 필수 단축키라고 해서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라면 이러한 단축키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단축키들을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익혀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상세 페이지 기본 틀 만들기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는 보통 가로가 860, 세로의 경우는 2000픽셀 정도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기본 틀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창은 다시 닫을게요. X.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폭과 높이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폭을 860, 그 다음에 옆에 픽셀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높이를 2000으로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작을 하면은 860에 2000 픽셀짜리 새 창을 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상세 페이지 틀을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번에는 룰러라는 걸 꺼내 볼 거예요. 여기 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 같은 게 보이죠? 이걸 룰러라고 하는데요. 이 룰러를 꺼낼 때는 보기에서 눈금자를 체크하시거나 단축키는 컨트롤 R을 누르면 눈금자가 나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금자가 나왔는데 이 눈금자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픽셀 단위, 인치 단위, 센티미터 등의 단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건 픽셀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픽셀 단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 눈금자가 픽셀 형태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눈금자의 가장자리, 이 눈금자 요 안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끌어주면은 이렇게 중간쯤에서 딱 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놔주시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중앙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눈금자를 끌어서 한번 600 위치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600 픽셀 정도의 위치에다가 가이드선을 배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눈금선에서 누르면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걸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보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새 안내선 해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위치를 20픽셀로 놓겠다 하고 확인하면 세로 방향 20픽셀 위치에 이렇게 가장자리 눈금선 요 가이드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요 끝에가 아까 860이었으니까 840 위치에 또 만들고자 한다면 보기에 새 안내선 세로 방향으로 위치는 840쯤에 놓겠다 적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840 위치의 레이아웃에 가이드라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선을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 딱 놓고 싶을 때는 물론 끌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세밀하게 맞추기 힘드니까 만약에 내가 딱 치수대로 맞추고 싶을 때는 보기에서 안내선을 새 안내선을 눌러서 여기서 입력을 해주는 게 아마 입력하기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고 나서는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서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파일은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일단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면 문서에 만드셔도 돼요. 바탕화면에 폴더. 그래서 폴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주고요. 뭐 본인 이름이면 쉽긴 하겠죠. 여기다가 파일 이름에 상세 페이지 틀이라고 적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바탕화면에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셨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 틀이라는 PSD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로 다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포토샵이 열리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 틀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포토샵을 저장 옵션은 네, 마지막 ICC 글로 가면 돼요?
ICC요? 잠깐만요. 포토샵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진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제작해둔 콘텐츠를 PSD 파일만 있으면 쉽게 수정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레이어라는 게 남기 때문인데요. 레이어라는 거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화지와 같은 개념인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흰색 배경 도화지를 하나 깔아 넣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파일에서 우리가 뭐 열기를 눌러서 저번에 가져왔던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뭐 카페24 소스 파일 여기서 그냥 가져와 볼게요. 지금은 메인 배너에 있는 요 메인이라고 메인이 이런 것들 한번 가져와 보려고요. 첫 번째 메인이를 만약에 열었어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아까 상세 페이지 틀에 가져오려면 이동 툴이라는 게 여기 도구 상자의 첫 번째 툴이 이동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요 메인 1.png를 뜯어서 얘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가져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언제 어떻게 되냐면 배경이라는 요 도화지 위에 레이어 1이라는 게 하나 생기고 여기 이렇게 그림이 가져와진 것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사이즈가 다 맞지가 않죠. 조금 더 크죠, 얘가. 그러면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는 컨트롤 T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크기를 줄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그 사이즈로 그림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아까 이 두 번째 그림 선택하고 열기를 했어요. 그럼 그림이 가져와졌는데 얘를 아까 전처럼 상대 페이지 틀에다 넣으려면 이 메인 1.jpg를 끌어서 이렇게 당겨 놓고 이동 툴 상태로 이 그림 위에서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 또 올려집니다. 얘는 닫고 얘를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사이즈가 좀 큰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T 눌러서 가장자리에서 요 크기 조절 박스를 조절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진도 또 가져와 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이번에는 요 메인 2 요거 가져와 볼까요? 열기. 얘도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틀에 넣을 거면 메인 2.2jpg를 뜯어서 이동 툴로 요 안에서 끌고 이렇게 배치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지고 가져와진 창 이제 필요 없는 창은 닫고 얘를 지금 보면은 어떤 순서가 돼 있냐면 아까 요 레이어 2번을 먼저 가져온 후에 새로 그림을 따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레이어 2번보다 레이어 3번이 위로 가 있죠? 마찬가지로 레이어 1번의 경우가 일단 제일 먼저 가져왔고 그 다음 2번을 가져왔기 때문에 레이어 1번이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그림은 각각 레이어라는 어떤 조각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그림을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배치한 게 상세 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이렇게 옮겨 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이 레이어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가져온 레이어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려져 있는 레이어예요. 그럼 만약 얘랑 얘랑의 순서를 바꾸겠다. 그럼 여기 있는 레이어 3을 레이어 2랑 이렇게 바꿔주시면 레이어의 순서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 레이어 3번을 내가 가져왔는데 가리고 싶다. 그땐 여기 눈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가려지고 다시 누르면 레이어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게 레이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레이어가 54페이지에 보면 레이어 개념 이해하기라고 적혀 있는 데 보면 실제 이미지가 하나로 보이지만 제일 밑에는 하늘 배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배경에 이제 창문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뒷배경이 없는 비행기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개념 이해하기라고 적혀져 있는 텍스트가 있는 상태로 얘네들이 다 겹쳐져 있는 상태로 있을 때 위에서 보면 하나로 합쳐져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게 레이어의 어떤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이어의 개념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레이어의 기능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어를 한번 배치를 좀 해줘 보세요.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질문을 좀 받고요. 그러고 나서 타임 레이어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타임 레이어는 지금 넣은 레이어랑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레이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짝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일단 배치를 한번 이렇게 맞춰 보세요. 하나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적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T자, 이 T가 수평 문자 도구라고 해서 글씨를 적는 거예요. 자, 요거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내가 글씨 적고자 하는 위치에 지금 커서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I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글씨를 적고 싶은 위치에 이 상태로 클릭을 해요. 그러면 그 위치에 깜빡깜빡 커서가 생겼어요. 그죠? 자, 이거를 여기서 글씨체를 고르는 거예요. 내가 적고 싶은 글씨체. 이 위에 있는 거는 최근에 고른 글씨체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한글 글씨체, 그리고 이 선을 기준해서 밑에 있는 거는 영어 글씨체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글씨체를 보고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그냥 꾹 눌러주시면 글씨체가 바뀌고요. 여기 이제 글씨체에 따른 속성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어요. 얘가 글씨 크기. 지금은 48포인트로 돼 있대요. 지금 커서 크기를 보면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두면 되고 커서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글씨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글자에 대한 속성인데 보통은 뭐 강하게로 맞추고요. 없음만 아니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색할 건 없어요. 그 다음 여기는 글자의 정렬 방식. 그래서 글자가 우리가 문단으로 쭉 적을 때 있잖아요. 몇 줄짜리로 이렇게 적을 때 왼쪽 정렬할 거냐, 가운데 정렬할 거냐, 오른쪽 정렬할 거냐를 고르는 거고요. 요거는 글씨 색깔. 그래서 눌러서 보시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색깔을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색상 피커가 뜰 텐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글씨의 색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파란색으로 적겠다. 그럼 파란색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 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란색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서는 그대로 깜빡일 거고 여기 레이어에는 T라고 적혀 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게 타임 레이어예요. 자,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적어 볼게요. 지금 레이어 개념 이해하기 그냥 전 이렇게 적을게요. 레이어 개념 이해하기. 하고 이렇게 적었고 저는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적용이 돼요. 위에 여기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을 수가 있고
이 글씨 적은 게 이 레이어에서는 T로 이렇게 타임 레이어로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타임 레이어를 앞에 글씨는 저 폰트가 먹는데 뒤에 글씨는 폰트가 안 먹어. 폰트가 안 먹는 게 아니고 폰트를 쓰다가 고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적어 볼게요. 다시 레이어 개념 이자를 적고 해자를 적는 순간에 이응, 이 히읗 받침의 글자가 이 폰트에서는 제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바뀐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그냥 이해하기까지 다 적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태백자를 다시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그렇게 고치기 싫다라고 한다면 글씨를 적을 때 이자까지는 문제 없었잖아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누르고 해, 오른쪽 누르고 하, 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또 문제없이 적혀요. 그리고 글씨를 적었을 때 글씨 크기는 더 작게 하겠다 하면은 더 작은 폰트를 골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더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 아까 전에 활용했듯이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씨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적으면 이렇게 T자 모양의 타임 레이어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도형을 한번 넣어볼 건데 타임 레이어 밑에 보시면 사각형 도구라는 도형이 있어요. 자, 이 뭐 사각형 도구도 되고 뭐 사용자 정의 도구도 상관없는데 일단 사각형으로 할게요. 사각형 도구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면서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도형 레이어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가 조금 다르죠.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레이어가 나온다면 내가 만약에 글씨를 적었을 때는 타임 레이어, 이렇게 T자 모양의 타임 레이어가 나오고 내가 도형을 직접 이렇게 그렸을 때는 도형 부분의 모양인 이 도형 레이어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나가서 보겠지만은 요거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레이어에다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효과고요. 요거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의 일부분을 가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레이어의 조정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의 어떤 색깔을 보정한다든지 할 때 이용하는 레이어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건데 레이어들이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한두 개 쓰이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를 쓰게 될 때 너무 레이어가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우리 파일이 너무 많아지면 폴더를 만들듯이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새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할 거고, 그 옆에는 새 레이어. 그래서 내가 빈 어떤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추가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 이 쓰레기통은 레이어를 잘못 넣었다, 삭제할 때 레이어 삭제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레이어의 기능까지 한번 살짝 보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분도 복습을 좀 할 겸 제가 실전 포토샵이라는 이 파일의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가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예제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 보시면은 PPT 파일도 하나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가볍게 좀 설명을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포토샵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본 상태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포토샵 내용부터 조금씩 차례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포토샵 파일을 닫으려고 하면 아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본인 상세 페이지 틀은 그대로 두면서 수정본을 따로 저장하고 싶다면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예를 들어 뭐 상세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지금 만든 게 상세 페이지라는 PSD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 PSD만 보면은 실제 얘가 어떤 파일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고 나서 올릴 때는 얘가 실제로는 그림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름이랑 경로는 똑같이 할 거고 파일 형식만 JPG로 바꿔서 저장해 주세요. JPG는 그림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JPG 옵션은 그냥 OK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똑같은 이름으로 같이 있으니까 아, 얘가 이 그림이구나를 쉽게 알고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PSD,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으로 저장을 할 때는 PSD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은 항상 2번씩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정리하고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어요.